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해부학에서 다룰 주제는 어, 매도인 담보 책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안전하고 쾌적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입주 후 계약 당시에 보이지 않았던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면 기쁨은 고통과 원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매매하고 잔금을 다 치렀는데 뭐 며칠 살다 보니까 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인 거죠. 그럴 경우 전 매도인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 뭐 처리해 달라 또는 보상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돈을 다 받은 매도인은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서로 이제 얘기가 안 되거나 협의가 안 될 때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담보 책임이라는 것을 어, 살펴보고 여기서 해당이 되면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부동산 하자로 인해서 매도인, 매수인, 임차인 등의 갈등이 일어났을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는 일단 집을 사거나 또는 그 임대차를 했을 때 부동산에 그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죠. 누수가 뭐 이렇게 화장실에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천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음, 싱크대 이런 곳에서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부동산 누수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어, 일단은 뭐 작은 돈으로, 비교적 저렴한 돈으로 수리가 되면 그냥 매수인이 처리하고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뭐 천장을 뜯어내거나 아니면 전체 화장실을 수리해야 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는 경우. 뭐 이거는 이제 여름철에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죠. 결로나 곰팡이 같은 현상은. 왜냐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고 대부분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깥 온도랑 또 실내 온도랑 많이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습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곰팡이가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환기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집 자체가 어, 구조적으로 곰팡이라든가 결로가 발생될 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불법으로 개조 및 건축되어 3번입니다. 불법으로 개조 및 건축되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내가 상가를 샀는데 거기에 이제 신고를 하지 않고 위법 건축물 같은 거를 창고라든가 뭐 아니면 뭐 옥상에 옥탑방 같은 것들을 져놓은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위법 건축물이라든가 원상 회복 명령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도배 장판이 찢어져 있는 경우,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사할 때, 매도인 이사할 때 도배라든가 장판이 찢긴 경우도 있을 거고, 처음부터 이제 찢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다음에 5번 도어락 및 고정시설물을 제거한 경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자동 도어락을 많이 쓰고 있죠. 그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문이 열리는데, 이 자동 도어락은 이제 뛰어갔을 경우, 뛰어가고 뭐 거기에 뭐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뭐 예전 열쇠 키 같은 것들 그런 걸로 이제 바꿔놨거나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고정시설물을 제거한 경우, 뭐 싱크대라든가, 뭐 욕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띄어간 거죠. 그럴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 6번, 방충망 및 문틀이 틀어져 있거나 닫히지 않는 경우. 방충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창 바깥쪽에 있으니까 확인이 어렵죠. 그래서 막상 이제 이사를 다 하고 뭐 청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방충망이 찢어져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방충망이 없는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들이 틀어져 있는 거죠. 문이 뭐 닫히지 않는다든가, 그죠? 아니면 문을 닫을 때마다 뭐 삐그덕 삐그덕 소리가 난다든가 아니면 문에 뭐 파손이 있다든가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죠. 1번 부동산 누수가 발생했어. 임차인이 전세 계약이라든가 월세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부동산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우선 소유자한테 연락을 해서 누수 발생 사항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용을 소유자가 지불을 해야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누수 관련된 거는 집주인이 해야 되고 임차인의 특별한 어, 임차인으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누수는 임대인이 또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통지를 뭐 누수가 되는 걸 알았는데 통지를 뭐 바로 하지 않고 즉시 하지 않고 뭐 한 일주일 또는 뭐 한 달 그 이상 경과되고 나서 누수가 더 심해지니까 연락을 했다. 이러면 임차인의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원칙은 부동산 누수가 발생되면 일단은 임대인이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된 경우. 이 문제가 가장 이제 상당히 많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뭐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무적으로 경험해 봤을 때는 집에 하자가 있어서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예를 들어 하자가 없으면 임차인들이 좀 환기 좀 덜 시키고 문 덜 열었다고 해서 결로미 곰팡이가 그렇게 막 어, 발생되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로미 곰팡이가 발생되면 일단은 그것도 임차인이 뭐 좀 닦아서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닦을 문제도 아니고 뭐 도배 다시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그 곰팡이를 완전 제거하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이제 구조적인 거면 구조적이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임차인의 어떤 과실이 없다면 특별히 찾을 길이 없다면, 임차인의 과실을 특별히 찾을 수 없다면, 그건 이제 집주인이 수선 의무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세 번째, 불법으로 개조 및 건축되어 원상 복구해야 할 경우. 이건 임차인은 크게 상관이 없죠. 그죠? 임차인한테 일단은, 어, 이게 뭐 원상 복구를 해라. 이게 아니고 소유자한테 원상 복구를 하라고 관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특별히 할 건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를 뭐 집주인이 이렇게 관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원상복구 해야 되니까 뭐 나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잠깐 짐을 빼라든가 아니면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겠죠. 어, 이럴 경우 이제 서로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임차인은 그냥 쭉 계셔야죠. 살다가, 살 때까지는 일단은 나중에 수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도배장판이 찢어져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뭐 월세 살면 도배해주고, 전세 살면 도배 안 해주고, 뭐 대부분 뭐 그렇게 알고 계신데, 월세를 살건, 전세를 살건, 뭐 도배, 장판 의무는 뭐 소유자가 해라 아니면 뭐 세입자가 해라 이게 없습니다. 서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월세 받는 입장에서는 월세
받는 입장 또는 월세 주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월세를 주는데 도배 장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어?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좀 월세 살려고 하시는 분한테, 살려고 하시는 분이 들어오면은 집주인이 도배 및 장판을 해주는 경우가 조금 많았죠. 근데 뭐, 월세 살면은 도배 장판 해주고, 전세 살면 도배 장판 안 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법으로. 법에서 정해진 게 없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전세 사는 사람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고, 뭐 집주인이 뭐 월세 살아도 그냥 당신이 도배장판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필요한 사람,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나는 살고 싶다고 하면 도배장판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예. 아니면은 내가 도배장판 할 테니 월세를 조금 줄여달라, 이렇게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임대인한테. 방충망이 문틀이 틀어져 있거나 닫히지 않은 경우. 방충망이 없으면 여름에 굉장히 불편하죠. 문을 열면은 이제 모기라든가 뭐 곤충들이 들어오니까 방충망은 이제 필요한데, 사실은 이 방충망이 찢어져 있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테이프를 붙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수준이 넘어갔다 면 방충망 교체를 해야 되죠. 그렇게 집주인한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느냐인데, 사실은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집을 거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거를 강제적으로 집주인한테 강제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집주인이 안 해준다고 해서 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아니면 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문틀이 틀어져 있거나 닫히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어찌됐든 방충망 및 문틀이 틀어져 있는 경우는 집주인한테 좀 해달라, 이거 좀 조치를 취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한테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집은 이제 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임차인가 임대차를 맺었을 때 임차인가 임대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죠. 이러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1번에서 6번 사이에 발생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우선은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걸 물어야 되는데,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선 하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물건이 가져야 할 객관적 상태가 유지되지 못해야 한다. 그죠? 일단 하자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물건이 지니고 있어야 가져야 할 객관적 상태, 주관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 정도는 뭐 버텨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이 정도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물건이 가져야 할 객관적인 어떤 상태를 유지 못해야 되는 거죠. 우리 두 번째가 중요하죠. 그다음 매수인이 특별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매수인의 특별한 과실이 없다라는 거는 뭐 뭐 과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책임이. 그죠? 매수인이 그거를 살 당시에, 그죠? 살 당시에 매수인이 알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매수인이 이거를 뭐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매수인이 특별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건 이제 법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선이어야 된다는 거, 선이. 그죠? 선이라는 거는 뭐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특별한 과실,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매수인이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를, 알 수 없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생한 날 때부터 6월 이내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대부분 이제 집을 사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하자에 대해서 그 매도인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아니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한 날 때부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1년 살다가 발견했다. 그러면 그 발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물지 못한다는 건데, 이제 뭐 한 2년 있다, 3년 있다, 이런 발생이 되었을 때도 법적으로는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상당히 그 3년 전에 물건을 팔았는데 3년 전에 팔고 나서 그 매수인이 3년 후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다고 매도인이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좀 빨리 하시는 게 좋고, 어, 어쨌든 하자가 발생되고 나서는 이게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이 되는지를 일단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물었을 때는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게 이제 집을 우리가 구하러 갈 때 집을 이렇게 살펴보죠. 근데 그 집을 이제 살펴볼 때 막 꼼꼼히 살펴볼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뭐 이제 가구들도 있고 또 거기 뭐 소유자도 있고 세입자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민망하게 뭐 장롱을 열어본다든가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장롱 뒤쪽으로 어떻게 살펴본다든가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살림살이를 다 드러내고 보면 그때 처음에 집을 보러 갔을 때 없었던 하자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실거나 또는 파실 때 잔금일날 이제 대부분 잔금일날 이사를 가시니까 짐을 다 빼고 나서 집들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잔금을 치르시는 게 일단은 부동산 하자 담보 관련해 가지고 그나마 어, 향후에 묻는 게 아니고 그날 잔금을 치르는 날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꼼꼼히 잔금을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서로 갈등이 없도록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동산 담보 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